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회생 직전까지 기업어음, 이른바 CP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논란도 일었는데요. 그 관련 내용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홈플러스 회사채를 대거 사들인 상황인데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죠? 예, 지금까지 그 언론에 보도된 거에 하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 소위 기업 CP하고 네. 또 단기 전자사채 또 그리고 홈플러스가 카드 채권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유동화라고 소위 ABS, TV라는 그 채권을 또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CP와 단기 전자사채가 한 2천억 가까이 되고요. 또 유동화 쪽으로 해서 발행한 것이 한 4천억쯤 되는데 네. 합치면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권들이 그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발행한 거고 또 대부분이 증권회사를 통한 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쪽으로 통해서 팔렸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들의 그 피해가 아마 그렇게 이게 금융채권으로 많이 분류되면 나중에 법정가를 갔을 때 네. 선순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만약 홈플러스도 이제 홈플러스지만 이걸 판매한 그 증권사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금 불안전 판매 여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여기에 가입한 투자한 대부분 개인들이 가운데 노후 자금도 있었고 결혼 자금 목적으로 목돈을 한 건데 네. 이 채권 자체가 그렇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보통 단위가 1억 원 이상의 큰 단위로 이렇게 보통 매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이 채권이 굉장히 단기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높은 금리 신용 등급이 좀 낮으니까 그 대신 수익은 굉장히 높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2의 유통업체고 또 MBK라는 막강한 그 자금을 가진 그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증권사 입장에서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단기에 이게 계속 리볼빙 되는 거니까 뭐 네. 떼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샀는 건데 과연 정확하게 그 위험성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 홈플러스 여러 가지 뭐 경영 사항을 이렇게 보면 그런 고지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과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떤 형태로 팔리는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불안전 판매가 있다면 그게 이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그 MBK 예. 사모펀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 소위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기 전에 신용 등급이 갑자기 이제 홈플러스 그 MBK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자기는 평소 계획대로 그렇게 CP나 단기 사채를 일정대로 발행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나 과연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이 그 떨어질 걸 모르고 발행했겠느냐? 그동안 그 신용등급을 심사하는 심평사들의 관계를 쭉 보면 신용등급이 이렇게 변화될 때는 사전에 서로가 자료를 제출받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만일에 이런 그 CP나 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끼쳤다면 이게 상당히 형사적인 문제가 사기 발행이라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또 증권사들은 그 부분을 알고 또 팔았느냐 공범으로 또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MBK 그쪽을 지금 그 고발하겠다 사기죄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컨대는 아마 감독 당국에서 불안전 판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동양 이 그룹에서 동양 정권 자회사를 통해서 CP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감독 당국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현재현 회장을. 그래서 현재현이 한 7년 정도 살았어요. 또 그 LIG 이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감독 당국에서 고발해서 했는데 이번 케이스도 뭐 이 지금 MBK 대주주가 과연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감독 당국에서 하여튼 불안전 판매를 조사한 과정에서 그런까지도 밝힐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신형 정권이 만약 고발한다면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예. 불안전 판매 논란도 그렇고 만약 이제 그 규칙 위법성 사유가 있다라고 판명이 나면 이 예.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물론 이게 이제 만일에 사기 알고도 그렇게 발행을 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벌적으로 굉장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법원에서 일단 회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MBK라는 회사가 이 홈플러스 인수할 때 상당한 자금을 이제 한 5조 이상 되는 자금을 차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인수하고 난 뒤에 홈플러스의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회사 경영을 제대로 좀 못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 유통업계 온라인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추세도 잘 못 따라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여튼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 MBK와 포함해가 있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어떤 그로 인한 경영상의 어떤 뭐랄까 실패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자기들의 브랜드 명성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요. 네. 또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형사 문제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또 사제 출연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모펀드라는 게 자기 일반 기업도 아닌 대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49인 이하의 펀드에 자금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제 출연하기는 법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 정권사들 이 그 홈플러스 채권을나 CP나 이런 것을 판 정권사들한테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판매 내용을 다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제출받고 나면 아마 불안전 판매 여부 조사에 들어갈 거고요.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뭐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또 연다해 가지고 지금 김병재 회장 포함해가 홈플러스 경영진들을 또 이렇게 소환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지금 홈플러스 MBK에 대한 쪽에 세무조사 서울청 조사 사국이면 특별 세무조사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 홈플러스의 그 사모펀드 MBK의 그 경영에 대한 도덕적 뭐 해이 이런 거 쪽에 아마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냐 5번 사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감독 당국에서도 앞으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과연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지금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를 어떻게 좀 잘못된 부분, 부작용 부분을 보완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불안전 판매 여부도 하고 또 이게 과연 어떤 그 발행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아마 파악을 해서 아마 검찰이나 경찰 쪽과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MBK 그 사모펀드도 이제 경영 방식에 좀 논란이 됐는데 여기 얼마 전에는 그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가지고 시끄러웠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영풍과 그 MBK가 합작을 해가지고 기존의 최윤범 회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영권과의 분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영풍하고 그 최윤범 회장 쪽
이게 그 지분율이 비슷비슷했는데 MBK가 가세해가지고 MBK 자금으로 지분율을 높여가지고 지금은 MBK하고 영풍 쪽이 지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사이의 지분 경쟁 과정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MBK 영풍 쪽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는데 요번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 과연 그러면 MBK라는 어떤 이게 화석 과연 경영을 홈플러스처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이 그 고려아이랑 같은 국가기관 산업에 어떤 그 외부의 자금 차입 경영,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그거를 또 그동안 행태를 보면 자산을 다 팔아 가지고 차입금 상환부터 했거든요. 그러다면 고려아이의 중대한 그런 국가 기밀이나 어떤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네네. 특히 그 뭐 일각에서는 중국계 자금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MBK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론이 상당히 그 경영권 분쟁 과정에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모펀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감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기되는데 좀 어떤 대안들이 있겠습니까? 예, 글쎄요. 이번에 그 아마 국회에서도 상당히 좀 그런 사모펀드의 그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국부 유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도 하고를 했는데 상법 개정할 때 가장 문제점 하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외국계 펀드, 사모펀드 같은 데 도덕 제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가 아니냐,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아마 사모펀드를 좀 규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책을 어분 사태를 계기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영역을 줬는데 사모펀드가 나름대로 우리 자본시장에 활성화하는 측면도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MBK가 뭐 실패한 사례도 많지만 또 지난번에 웅진코웨이 같이 어려운 자금이 어려울 때 투입을 내가 회사를 소생시키가 높은 가격 파는 케이스도 있다. 웅진케이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되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지금 뭐 당연히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돈을 떼이지 않는 상황이 또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이제 기업 회생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 홈플러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통 산업에 있어서 지금 온라인 유통, 쿠팡과 같은 이런 온라인 유통 산업이 회사들이 거의 다 시장 점유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홈플러스는 그동안의 어떤 트렌드에서 잘 대응하지 못해서 오프라인만 고집하는 바람에 매출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했지만 그렇게 회생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생하기에는 또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MBK 입장에서 그럴 의향이 있을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하는 문제 물론 법원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금융채로 채권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상거래 채권을 볼 거냐 그런 ABS 채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여튼 금융당국에서는 그나 법원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선순위로 투자한 사람들이야 뭐 그 지금 담보 가치가 한 4조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그 CP나 뭐 이런 그 어떤 회사채를 산 그런 단기 채권을 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문제는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분쟁 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안전 판매 위험을 따져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줄이도록 노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